예, 안녕하세요. 한플로 투dim의 투디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본 앱 문법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화면과 같이 저희가 이제 첫 강에서 기본 문법에 대해서 이제 한풀 문서 선언 부분, 그리고 이제 변수, 그리고 이제 문장 이어 붙이기, 그리고 복사하기, 문자를 바꾸기 등을 좀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해서 기본 앱 문법 두 번째 시간인 몇 가지 이제 유용한 함수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너무 이제 제가 좀 서두가 없이 좀 진행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해서 지금부터는 강의를 좀 천천히 좀 진행을 해 나가면서 기본 앱 내용과 그리고 이제 뒤에 그 실습을 직접 해 보면서 보여드리면서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작동이 된다, 어떻게 사용이 된다라는 걸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찹2 기본 앱 문법에서 이제 2-1 문자열에 대한 라인피 들어가죠. /r /n 라인피드 값을 br 태그로 바꾸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 아래에 보면은 이제 텍스트 에리어라는 태그가 있죠. html 태그가 있는데 이 값에서 이제 저희가 엔터를 치게 되면은 그 라인피드, 그러니까 /r /n이라 라인피드 값이 넘어오게 됩니다. 사실 근데 이 라인피드는 태그로 인식되지 않아서 줄바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서브 페이지에서 자동으로 br 태그를 삽입하는, 그러니까 치환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이제 기본 at 문법에서 이제 줄바꿈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 at 줄바꿈하고 이제 넘겨온 변수 값에 대해서 폼 넘겨받는 값의 변수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이제 꼭 넘겨온 변수라는 이 변수가 한글이 아닌 또 영문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폼을 작성한 내용에서 우리가 그 서브미스를 하죠. HTML에서 이제 폼 작성하고 서브미스를 하는데 그때 넘어온 변수명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글로 하시면 이렇게 한글로 하시면 되고요. 뭐 영문자로 하셨으면 영문자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하단에 보면 텍스트 에리어에서 이제 네임 값이라고 되어 있죠. 이름이 텍스트 에리어의 그 어떤 넘겨지는 서버 페이지 넘겨지는 변수가 값이 되는데, 자, 거기서 보면은 그 값에 대해서 그 넘겨진 변수가 있습니다. 예, 변수. 이 값을 찍어 보면은 우리가 br 태그가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죠. 자, 라인피드 부분에 대해서 br로 치환합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 역시 뒤에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 문자열 배열 만들기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어떤 문자열이 있는데 그 문자열 중에 이제 우리가 뭐 콤마라든가 뭐 슬러시라든가 특정 이제 인덱스를 넣어서 구분을 하고 싶어요. 예, 그럴 때 그 구분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배열로 만드는 그런 명령문이 바로 이제 기본 at 배열이라는 그런 문법이 되겠습니다. 우선 보면 기본 값에 보면은 배열 리스트라는 변수죠. 변수에 이제 한글로 콤마 홈페이지를 콤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지금 콤마에서 지금 3개로 나눠져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하면은 찍으면 분명히 한글로 콤마 홈페이지를 콤마 만들어 보자 라고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 at 배열이라는 문법을 사용하면은 구분이란 변수에다가 배열리스트라는 명령문입니다. 함수죠. 자, 배열리스트하고 구분자인 콤마를 넣어주면 배열리스트라는 변수에 대해서 변수를 콤마로 나눠서 구분에 넣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분은 어떻게 되죠? 예, 그렇죠. 어레이죠. 자, 배열이죠. 배열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따로 배열 변수를 설정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 변수 자체에 들어간 값이 자동으로 구분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이라는 변수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오지는데, 구분 점 사이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변수명 점 사이즈하고
변수명점 최대값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이제 반복문이라는 거, 이제 포문이죠. 일반적으로 포문이나 활문을 말하는데 반복문에 대해서 아직 배우지 않아서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내용을 하나하나 반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대 사용하는 게 이제 구분 사이즈하고 구분 최대, 일단 최대값 사이즈, 최대점 사이즈, 점 최대값이라는 인덱스가 사용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물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결합값의 구분점, 변수명점 사이즈가 3이다. 그리고 변수명점 최대값이 2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배열은 항상 0부터 시작합니다. 대부분 어떤 프로그래밍도 이제 배열에 대해서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0, 만약에 지금 현재 한글로 콤마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자. 지금 이게 3개, 하나, 둘, 셋, 3개가 되죠. 그럼 3개 되면 0부터 하니까 당연히 0, 1,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0, 1, 2 해서 그 배열값의 첨자가 가장 큰 게 뭐냐? 0, 1, 2니까 2가 되죠. 즉 변수명점 최대값이라는 거는 배열의 무엇이다? 첨자의 최대값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이즈는 무엇이냐? 그 개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0부터 해도 0, 1, 2 이렇게 하더라도 총 3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구분점, 어떤 변수명점 사이즈, 배열 통해서 이루어진 점 사이즈는 그 값이 3이 들어가는 거고, 점 최대값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 1, 2에서 2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이제 뭐 반복문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복문이라는 명령문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이죠. 문법에 at 시작하고 시작이 0이라는 뜻입니다. 시작이 0이고 시작이란 변수가 0이고, 근데 구분점, 이제 항상 그 한 플로의 변수는 사용될 때는 퀘션 마크를 사용해서 변수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는 변수가 시작이 있는데, 시작이라는 변수에 0을 넣고, 그리고 동적으로 이제 있을 때는 구분 점 최대값이 얼마였죠? 위에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자. 최대값이 0, 1, 2, 2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0부터 2까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작이라는 변수는 0부터 구분점 최대값이 2니까 0부터 2까지, 그 뒤에 1은 한 칸씩 올라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꾸로 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1을 해야 되겠죠. 예, 뭐 2칸씩 올라가고 싶다면 2를 넣으면 되죠. 즉 카운트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포문상 포에서 앞에 초기값, 그리고 조건절, 그리고 이제 뭐 증감치 이런 내용이 있긴 한데, 그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프로그램을 좀 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보면 반복문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똑같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거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반복문이 어떤 이제 주기적 똑같은 내용들을 반복하는 그런 반복문에 대해서 처음에 변수 at 다음에 변수가 시작이라는 변수가 있고, 꼭 시작이라는 문구를 넣지 말고 다 자기가 원하는 걸 넣어도 됩니다. 뭐 출발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일단 앞에 있는 게 변수다. 변수의 초기값이 0이고, 그리고 그 어디까지 라는 게 바로 구분점 최대값이겠죠. 2가 되겠죠. 2. 그러니까 0부터 시작이라는 값은 시작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0부터 해서 2까지 1이니까 한 칸씩 올라가라. 그럼 0, 1, 2 이렇게 2가 되면 끝나겠죠.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 보면 구분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제 위에 배열리스트라는 변수를 콤마로 구분해서 콤마로 나누어서 구분이라는 배열 변수에 넣었고, 그 배열 변수 첫 번째, 자 퀘스천 마크 시작하면 이게 단독 변수죠. 이 변수가 0이니까 처음에 0이 나오겠죠. 구분의 0은 자 근데 현재 구분이 되어 있죠. 이건 변수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구분 0의 한글로, 구분 1의 홈페이지를 구분 2에 만들어 보자. 자 여기 결과 보면 0이 들어가니까 0이 찍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값, 즉 구분, 자 퀘스천 마크 구분하고 첨자인 카운터죠. 시작이 변수를 넣어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값, 예, 구분에 대한 콤마로 나눠진 첫 번째인 한글로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1이 되니까 시작이 0에서 1이 증가가 돼서 1이 되니까 9분 1 거기에 대한 변수인 자 퀘스천 9분 여기선 뭐가 되죠? 시작이 1이 되죠. 그래서 1에 대해서 홈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선 물론 0, 1 두 번째긴 하죠. 그 홈페이지를 찍어주고 그다음 다시 돌면 이제 9분 2에 대해서 만들어보자 라는 결과가 이게 출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반복문 처음 보시기 때문에 좀 이렇게 헷갈린다 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일단 설명 내용을 좀 차근히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배열값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콤마가 되어 있는데 뭐 하이픈으로 했다, 즉 배열 리스트를 하이픈했다, 그럼 하이픈은 나누어지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구분이라는 내용의 구분점 사이즈라는 전체 크기죠. 크기가 0이 아닌 나눌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오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를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 내용을 보면은 이제 날짜와 시간을 얻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니까 날짜죠. 그래서 기본 에셋에 대해서 날짜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 그래서 날짜 얻기라는 변수에 날짜 함수입니다. 날짜 함수를 불러들이면 그 날짜가 연, 월, 일 그리고 시, 분, 초 그리고 이제 뭐 기타 뭐 날짜 정보라든가 시간 정보를 따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날짜 얻기라는 변수에 날짜 함수, 날짜라는 함수를 불러들이기 때문에 여기 날짜 얻기라는 변수는 배열로 처리가 되는데 그때 첨자가 날짜 얻기죠. 날짜 얻기에 연을 해주면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은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요건 그대로 찍어주는 거고 날짜 얻기에서 연을 하면은 뭐 여기 지금 2011년 사실 이 한플로가 개발된 게 2011년입니다. 좀 오래됐죠.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이걸 좀 영상을 좀 이런 강의 내용을 좀 만들어서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은 많이 했는데 뭐 개인적으로 좀 바쁘다 보니까 이제서야 좀 많이 늦었는데 이제서야 좀 이렇게 이 강의를 좀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2011년도에 만들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날짜 기년 하되 이제 출력할 땐 반드시 꺽쇠를 통해서 해야 되죠. 그 날짜 기년 이제 연이라는 이 첨자가 날짜 얻기라는 변수에서 뭘 가져온다? 연도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1년 찍혔고 이제 월을 하면은 월이라는 첨자를 넣어주면 이제 11월 달입니다. 11월 달 그래서 10일이라는 그 첨자 값이 리턴 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고 1은 이제 마찬가지 1 하면 날짜 이게 데이트죠. 날짜가 나오고 데이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시분초니까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로 시분초 하면 그 시간이과 분과 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 얻기에 그 변수죠. 어차피 꼭 날짜 얻기가 아니라 뭐 여러분 원하시는데 뭐 날짜 불러오기 뭐 이런 식으로 그 변수명을 지정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만약 날짜 불러오기다 하면 날짜 불러오기 년, 날짜 불러오기 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 뭐 연, 월, 일 또는 시분초 따로따로 얻을 수 있지만 또 귀찮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한다? 날짜 정보, 시간 정보라는 첨자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날짜 얻기라는 어떤 변수에 대해서 즉 날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런 배열 변수에 대해서 날짜 정보라는 첨자를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2011 1뭐 11월 8일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정보를 첨자를 넣어주면 그 시간 이제 10시 24분 19초라는 이 시간이 찍히게 되는 거죠. 자,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생각하면 내가 어떤 날짜를 얻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날짜 함수를 사용하는데 일단 문법이 기본 날짜 날짜를 원하니까 날짜 그리고 이제 변수 하나 넣어주고 변수에서 날짜라는 함수 날짜 함수를 불러서 변수에 담아주면 그 변수에 연, 월, 일, 시, 분초 그리고 날짜 정보, 시간 정보 이런 첨자만 넣어주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튼 밑에 보면 이제 소스를 실행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그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이따가 실습할 때 이 부분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제 2-4 파일 및 폴더 정보 오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폴더나 디렉토리는 같은 말이죠. 윈도우에서는 이제 우리가 폴더라고 얘기를 하고, 뭐 다른 데서는 디렉토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보를 얻어온다는 거는 파일의 어떤 이름이라든가 뭐 파일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폴더가 하나 있어요. 뭐 A라는 폴더가 있는데 A라는 폴더 안에는 뭐 텍스트 파일도 있고 뭐 HTML 뭐 이미지 파일도 뭐 음악 파일 이런 거 있고 또 그 안에 또 폴더가 있을 수 있죠. 폴더에 또 폴더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이제 근데 이 정보를 다 알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이걸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보면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예제가 이제 기본 값에 위치 정보라는 변수에 dbadmin이라는 이제 디렉토리를 폴더를 지정해 줬어요. 예, 반드시 슬러시 해주셔야 되고요. dbadmin이라는 슬러시 하면 이게 폴더라는 의미죠. 예, 폴더 디렉토리 이 의미인데 이것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요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C 프로그램 파일 한 플로 밑에 보면은 이제 myWeb이라는 게 폴더가 있고요. 여기 있는 어떤 내용이 있는데 여기 이제 루트죠. 웹서버의 루트인데 여기 맨 꼭대기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요 dbadmin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제 이걸 지정하는 거죠. 여기 우리가 예제를 이제 이따가 복사해서 확인해 볼 텐데 여기서 이제 dbadmin 안에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파일이 있죠. 예, 여러 가지 파일도 있고 여기 뭐 각각 폴더 안에도 폴더가 있고 그런 내용들. 예,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내용을 불러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폴더는 어떤 게 있고 그 파일은 어떤 것들이 있더라라는 걸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dbadmin을 지정해 놓으면은 여기 dbadmin이죠. 예, dbadmin 여기에 있는 요 폴더 안에 있는 폴더과 파일 내용들을 알고 싶다. 그런 정보를 불러들여라, 확인해라,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보면 어떻게 하냐? 일단 위치 정보라는 변수 하나 이제 변수 지정해 주고 그 타켓을 dbadmin으로 지정해 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위치 정보 찍으면 당연히 여기 dbadmin 슬롯까지 나오겠죠. 예, 그리고 이제 기본 이제 목록이라는 add 목록입니다. 예, 이 목록이라는 문법이 있죠. 기본 add 목록을 그 파일 목록이나 뭐 폴더 목록을 알고 싶다는 거니까 당연히 문법은 목록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add 목록 해주고 자, 현 경로 목록이라는 변수죠. 그래서 변수죠. 근데 위치 정보 변수에 값을 넣어주면 현 경로 목록에 대해서 이 또 배열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 경로 목록에 자 여기 좀 참 중요한데 점 폴더 점 파일이 있어요. 뒤에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아까 사이즈와 최대값은 제가 설명드렸지만 사이즈는 총 개수를 카운트 몇 개가 있냐 10개냐 이런 거고 최대값은 0부터 하니까 당연히 만약 10개라면 사이즈는 10이 나올 거고 점 최대값은 당연히 0부터 하니까 0부터 9가 되겠죠. 최대값은 9가 되겠죠. 첨자가 그런 내용이라는 거. 대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뭐냐면 이제 점 폴더 점 파일이 있어요. 점 폴더 하면은 폴더 정보를 폴더가 몇 개 있냐 그 얘기죠. 만약에 dbadmin 보면은 여기 지금 폴더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그럼 만약에 점 폴더 점 사이즈 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당연히 여기는 뭐가 찍힌다? 예, 5가 찍히겠죠. 예,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그리고 반면에 이제 여기 최대값이라는 내용은 최대값은 어떻게 되죠? 5개인데 0부터 하니까 0, 1, 2, 3, 4 그래서 최대값은 4가 나온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파일이 있어요. 그럼 파일은 또 어떻게 되냐? 파일은 만약에 지금 현재 파일이 몇 개가 되죠? 자세히 좀 볼까요? 파일이 지금 현재 8개입니다. 8개니까 당연히 마찬가지 현 경로 목록이라는 변수 점 파일까지 해주시고요. 그 점 사이즈 하면은 8이니까 8이 나오겠죠. 8개니까 8이 나오고 카운터 개수니까 최대값은 당연히 8까지니까 0부터 8번 가면 7이 나오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7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뭐 다시 설명 간단히 하면 이제 어떤 위치 정보 지정해주고 이제 문제가 이거죠. 기본 앱 목록 해주고 목록을 해주면은 그 어떤 변수에 대해서 위치 정보 값을 넣어주면 배열 처리가 되는데 어떤 정보가 이제 담기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폴더 안에는 사실 파일 아니면 폴더죠. 파일 아니면 디렉토리니까 폴더니까 그러면 그 변수점 파일 하면 파일 리스트 정보 몇 개가 있냐, 몇 개 중에 최대값은 당연히 그 개수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 되죠. 8개 있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최대값은 7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폴더 몇 개 있냐, 점 폴더, 거기서 점 사이즈, 점 최대값,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좀 이게 좀 길어지니까 왠지 이게 좀 이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예,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뭐 사실 뭐 모든 언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배우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특히 아무래도 이제 그 다른 언어도 아니고 우리가 쓰는 그런 이제 한글이라는 언어이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해를 하시면 내가 원하는 게 뭐다. 난 폴더를 원한다. 난 파일을 원한다. 그 폴더의 사이즈를 원한다. 폴더의 최대값을 원한다. 그래서 점점에서 이제 구분해서 넣어서 그냥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점 사이즈, 점 최대값. 그러면 폴더 안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변수명 점 폴더까지가 뭐죠? 배열이죠, 배열. 그리고 점 파일까지. 사이즈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점 폴더, 점 파일. 거기 둘 다 배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값이 있겠죠. 그러면 폴더의 0번째 첨자, 1번, 2번, 3번. 그리고 이제 파일의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출력을 해보면 그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 밑에 또 반복문이 있죠. 우리가 앞서 위에 날짜 얻기에서 사용했던 그 반복문 내용처럼 날짜 얻기 아니라 배열이죠. 배열에 사용했던 이런 그 첨자 있죠. 첨자를 넣어주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첨자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점 사이즈, 뭐 점 최대값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보면은 현 경로 목록 점 폴더 리스트. 폴더가 몇 개 있냐 그거죠. 현재 보면 여기 db 어디밍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뭐 데이터, 뭐 db config, img, 뭐 include 페이지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예, 그러면 그게 나오는지 출력해야 되니까 반복문을 사용한다는 거죠. 물론 뭐 0, 1, 2, 3 다 넣어도 되는데, 즉 밑에 요거를 보지 마시고 밑에 것만 보면 현 경로 목록점 폴더 뭐 시작 말고 그냥 0 넣어도 돼요. 0, 1, 2, 3. 근데 그게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게 뭐죠? 최대값이죠. 그래서 최대값 0부터 하니까 8개다. 그러면 0, 1, 2, 3, 4, 5, 6, 7 7개 딱 총 8개 되죠. 예. 그게 뭐다? 최대값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복문 시작에는 변수죠. 변수가 0부터 하는데 어디까지다? 현 경로 목록점 폴더 최대값.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폴더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5개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0, 1, 2, 3, 4가 되겠죠. 4까지라는 의미죠. 예, 0부터 4까지 가는데 얼마씩 간다? 한 개씩 올라간다. 그러니까 0, 1, 2, 3, 4 그래서 멈추겠죠. 그래서 이제 4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현 경로 목록점 폴더 여기 시작이 뭐죠? 처음에 0이 들어가죠. 0 그리고 0 찍고 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1 찍고 2 찍고 3 찍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여기 보이는 순서대로 한다면 당연히 여기 0이니까 처음에 데이터라는 폴더명이 찍히고 db config 이건 첨자 1이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두 번째가 아니라 첨자 2일 때 0, 1, 2, 3, 4 0이니까 데이터 config img include page 이런 식으로 그 현재 폴더 명을 출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 파일도 마찬가지죠. 대신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뭐가 틀립니까? 얘는 폴더니까 폴더라고 해주고 얘는 파일이니까 파일에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파일은 현재 8개 있었죠. 여기 그러면 당연히 출력을 하게 되면 근데 0부터 얘는 얼마죠? 점 최대값은 8개니까 마이너스 7이겠죠. 0, 1, 2, 3, 4, 5, 6, 7 그러니까 7에서
한 칸씩 올라가는 거죠. 처음에 이제 0이니까 뭐 어드민 툴, 두 번째 커넥션, 뭐 인덱스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출력하겠죠. 예, 그 내용이죠. 자, 그 결과가 지금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정보에서 우리가 위치 정보 해서 이제 위치 정보가 우리가 DB 어드민이죠. 그래서 여기 출력 때 DB 어드민 내용이 나오고요. 사이즈 나오고 뭐 최대값 당연히 보면 사이즈는 카운터니까 개수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4개가 되고 8개니까 7개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 보면 폴더 리스트가 돼 있다. 지금 보면 나오시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파일 리스트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쭉 그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이 그 반복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컴퓨터 같은 경우 뭐 대부분도 그렇겠지만 이제 백문이 불여 1타니까 다 쳐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쳐보면 되는데 저희가 사실 이제 예제를 들이지 말고 여기 내용만 갖고 수업을 진행하려니까 사실 이제 또 그 뭐 타자 치는 게 좀 능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예제 부분을 드리는 이유가 그 내용을 보고 이해하면서 프로그래밍은 물론 이제 코딩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이해가 그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정해져 있구나, 어떤 그 문법이죠. 어떤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해를 하고 이제 나가시는 게 사실 이제 그 꼭 이 한 플로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 뭐 C나 베이징 뭐 또 기타 뭐 서브스크립트 언어는 되게 많죠. 뭐 많지는 않죠. PHP나 ASP, JSP 뭐 이런 내용들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또 처음 하실 때 물론 코딩 능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해를 해서 어떤 흐름에 따라서 가는지 그걸 가장 빨리 파악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예제가 있으니까 그 예제를 우리가 보면서 쉽게 다칠 필요는 없죠. 예.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5, 2-6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아 끝나고 나서 실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문자열 부분 가져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문장이 있는데 문장 중에서 어떤 내용만 가져오고 싶다는 거죠. 어디서 어디까지.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니까 출발점이 있어야 되겠고, 그 끝점이 있어야 되겠고, 그 개수가 있겠죠. 그 내용이 바로 2-5의 문자열 부분. 내가 위치가 어디서 어디까지, 뭐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와라.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기본 값이라는 변수, 이제 변수 1이죠. 변수 1이라는 변수를 선언해주고 거기에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뭐 한글 웹 프로그래밍은 한 플러스 시작입니다. 아무튼 어떤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에 대해서 이제 출력을 하니까 이 내용이 찍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자, 일단 문자열 부분 가져오죠. 어떻게 가오죠? 그냥 일부만 가오는 거잖아. 그래서 문법이 그 명령문이 일부 문자열입니다. 예, 일부 문자열. 다 가지고 올 필요는 없죠. 예, 다 가지고 올 필요 없죠. 왜냐면 변수를 그냥 찍으면 다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문장에서 어떤 문자열에서 부분만 어떤 위치의 부분만 가지고 싶다. 그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기본 에세의 그 명령어가 뭐다? 일부 문자열입니다. 예, 일부 문자열을 우리가 명령을 넣어주면 자, 일부 가져오기라는 변수입니다. 당연히 변수 앞에 있는 하나 변수입니다. 이 변수에다가 뭔가를 넣는다. 어떻게 넣는다? 자, 일단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뭡니까? 요 변수 1이죠. 변수 1. 이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7개까지 가져와라. 뭐 그런 내용이 있어. 그래서 밑에 잠깐 볼까요? 자, 형식 보면 있는데 리턴 받을 변수가 여기서 보면 이제 일부 가져오기고 해당 문자열 대상이 지금 변수 1이죠. 이 내용이고 시작 위치가 첫 번째고 가져올 바이트 수입니다. 바이트는 7. 그리고 그 내용이죠.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 좀 변수 1의 내용은 아닌데 이게 저 변수 1이죠. 1의 일곱 번째가 어디입니까? 자, 우리가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쉽게가 아닌데요. 이상하죠. 자, 그럼 7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아니 여기부터 아닌가? 근데 왜 결과가 쉽게 시작할까요? 그것은 한글은 2바이트입니다. 자, 문법을 보면은 자, 가져올 바이트 수입니다. 그러니까 한글은 2바이트, 공백이나 뭐 영문자는 1바이트이기 때문에 한글에 대해서는 2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누구나가 뭡니까? 누구나 한글 세자죠. 그러니까 2바이트니까 곱하기 2를 하면 6바이트죠. 6바이트에서 공백이 하나 들어있으면 7바이트죠. 그럼 7바이트 빼고 나머지 가져야 되니까 쉽게가 어떻게 되죠? 쉽게 두 자리죠. 그러면 2니까 4죠. 그럼 다음 얼마죠? 7에서 4 더하면 11이죠. 그래서 이제 한글 2바이트 계산하고 공백 1바이트 빼고 그럼 7바이트 가서 그 다음에 가져올게 어디까지? 11바이트 순서까지 해서 쉽게 내용이 되겠죠. 쉽게가 아니죠. 가져올 바이트 수니까 자, 그럼 쉽게 하면 4개 공백 들어가니까 5개 그 다음에 시간 6, 7, 8, 9, 10, 11 그래서 할까지 나오는 거죠. 그럼 쉽게 공백 시작할까지 그 결과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하죠. 자, 리턴 받을 변수가 있고 자, 해당 문자열 또는 이제 변수명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시작 위치나 가져올 바이트 수는 뭐로 한다? 그렇죠. 둘 다 이제 바이트죠. 시작 위치도 바이트고 얘도 바이트죠. 시작 위치는 바이트 계산해서 한글은 2바이트다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다 1바이트입니다. 생각해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6바이트죠. 왜냐면 한글은 2바이트니까 공백 들어가니까 7 요거 빼고 자 7까지 가서 다시 거기서 얼마가 온다? 11바이트를 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이니까 쉽게가 두 개니까 4 공백이 들어있으니까 5 시작할 하면 어떻게 되죠? 얼마죠? 시작하리 하면 6바이트죠. 그러면 얼마죠? 11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5 더하기 맞습니까? 쉽게 할까지죠. 할까지 가면 요게 얼마죠? 6이고 요게 4고 중간에 공백 1이니까 합하면 11이죠. 그래서 시작할까지 정보가 불러온다는 거죠. 불러와서 우리가 이제 일부 가져오기 출력을 하면 그 결과가 쉽게 시작할 부분만 가져온다는 거죠. 자, 일단 문자열에서 내가 가지고 싶은 그러니까 일단 변수 대상 지정해 놓고 그리고 시작 위치가 어디고 당연히 바이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얼마만큼 가져오냐 라는 거죠. 만약에 변수 지정해 주고 이제 시작했는데 지금 한 11이잖아요 11이 하면 1000을 했습니다. 1000. 와, 굉장히 길죠. 그러면 문장 끝까지만 가지고 옵니다. 더 필요가 없죠. 왜냐면 1000 정도 불러온다 하더라도 결국 있는 거는 이게 지금 1000바이트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1000을 넣으면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해서 시작합니다 하고 점까지 해서 찍어 오겠죠.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2-6 보면은 이제 문자열 공백 지우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공백을 지운다. 공백은 이제 빈칸이죠. 빈칸. 쉽게 말하면 빈칸을 지운다. 지우는데 빈칸이 어디 있죠?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죠. 앞에 있는 게 뭐죠? 근데 앞에 있다 뭐 뒤에 있다 이런 말보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죠? 자, 보면 이제 기본값 공백 테스트라는 변수에 뭐 이렇게 쭉 내용이 있고 지금 앞뒤로 공백이 들어가 있죠. 앞에 있으니까 앞에 공백? 아니죠. 어디 있습니까? 왼쪽이 있죠. 그냥 왼쪽. 그렇죠? 요건 오른쪽. 그러면 그냥 하면 공백을 빼는 거니까 공백 지우고 있는 거 빼는 거죠. 그래서 공백 빼기. 자, 일단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 공백 테스트라는 변수에 있는데 양쪽에 이제 좌우가 공백이 들어가 있는 어떤 문자열이죠. 문자에서 공백 빼기 하면은 문자열에서 공백을 지우고 안에 사이에 있는 거 지우는 게 아닙니다. 좌우에 있는 걸 지우는 거죠. 지워서 출력을 하면 당연히 이제 요 부분만 내용이 나오겠죠. 공백 지우고. 자, 그리고 밑에 하단에 왼쪽이니까 당연히 왼쪽만 지우는 거겠죠. 왼쪽만 지우는 거고 그 오른쪽은 오른쪽만 지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뭐 내용이 이렇게 넣어놨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인풋 타입 텍스트 폼에 넣어주니까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양쪽 공백이 있다는 거죠.
공백이 그대로 있고, 이제 공백 빼기를 하니까 양쪽이 다 없어진, 사실 뒤에 없는 겁니다. 예, 텍스트 에리어니까 이제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붙어서 왼쪽 붙어서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없는 거죠. 반면에 이제 왼쪽 공백 빼기 하니까 왼쪽은 빠졌는데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 지금 공백이 들어있다는 표시입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 하니까 왼쪽은 그대로 있죠. 오른쪽은 없습니다. 예. 자, 다 정리하면 공백 지우기는 어떤, 공백을 뺀다 생각하죠. 기본 add 공백 빼기, 왼쪽 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앞에 부분이죠. 그래서 왼쪽 공백 빼기, 오른쪽은 오른쪽 공백 빼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좀 내용이 좀 길게 설명이 돼서 앞서 했던 내용과 좀 다르긴 하죠. 사실 근데 이런 내용이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내용 만들 때, 웹 프로그래밍 쪽에 할 때 자주 쓰는 내용들이에요. 예. 그래서 별도 뭐 이것을 뭐 별로 따로 선언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처음 접하는 부분이고, 또 이 한글 프로그래밍이 뭐 어디서 이렇게 외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물론 제가 만들었습니다만은 일단 그 내용이 좀 더 이제 좀 쉽게 다가가고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좀 어렵다는 의미보다는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한글이니까. 그래서 명령문 자체가, 저도 사실 이 명령어를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더 사용자들이 쉽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렇게 생각은 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가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문장도 보면 뭐 줄 바꿈이니까 줄 바꿈, 그러니까 라인 피드를 BR로 바꾼다, 그리고 배열이다, 당연히 배열 맞는다. 근데 배열로 바꾸는데 어떻게 바꾼다? 어떤 구분자를 넣어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구분자에서 넣어줍니다. 뭐 그리고 이제 거기엔 사이즈가 있다, 최대값이 있다, 뭐 그런 내용. 반복문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날짜 얻고 싶다 그러면 기본 날짜죠. 근데 날짜 얻는데 그냥 얻는 게 아니라 날짜 변수 필요하니까 날짜 얻기라는 변수 선언해주고, 거기에서 날짜 함수를 불러오면 거기에 연월이니까 연월일 시분초, 그리고 날짜 먹고 싶다, 날짜 정보 얻기, 날짜 정보, 시간 얻고 싶으면 시간 정보.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 및 폴더는 마찬가지죠. 위치 지정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가 얻고 싶은 게 파일이나 폴더의 목록이죠. 그렇죠, 리스트죠. 영어로 하면 리스트인데 한글로 하면 목록 있지 않습니까? 목록이니까 당연히 문법도 목록이죠. 그러니까 명령어가 목록을 해야 되죠. 그 목록에 대한 마찬가지 전체 사이즈가 있을 거고. 근데 전체 사이즈보다 뭐가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파일이나 폴더 두 개밖에 없으니까, 폴더니까 당연히 폴더죠. 그래서 이제 그 변수에 대한 점 폴더, 점 파일, 그리고 뭐 전체 사이즈하고 사이즈를 하고 싶다면 점 사이즈, 그리고 최대값 하고 싶다, 첨자를 원해서 하고 싶다면은 점 최대값,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자열 부분 가져오니까 일부만 가져오는 거니까 일부 문자열, 그렇죠? 당연히 문법이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일부 문자열, 일부만 가져오고 싶으니까 일부 문자열이다. 그리고 이제 공백 지우고 싶다, 공백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백을 뺀다, 왼쪽만 빼고 싶다, 왼쪽 공백 빼기, 오른쪽 빼고 싶다, 오른쪽 공백 빼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문법에 대해서는 익숙해지려면 외워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외우려고 무작정 외우려고 하시는 것보다 이해를 해서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당장 외우는 거는 별 의미 없어요. 뭐 프로그램 언어를 다뤄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은 뭐 외우고 하진 않아요. 저도 솔직히 머릿속에 들어있는 프로그램 언어의 뭐 함수에 뭐 이런 게 없습니다. 레퍼런스 통해서 찾아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참고서 같은 걸 찾아서 그 함수구나 이렇게 보거나, 뭐 이렇게 로직이 이렇게 돌아가구나 이렇게 찾는 거지, 무작정 외우면 아마 그런 분도 있기야 있겠죠. 대단하신 분들이죠. 근데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거 외우지 못하겠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제 자꾸 쓰다 보면 그게 뭐더라, 그게 어떤 함수더라, 그게 어떤 거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함수가 또 워낙 많고 하니까
이제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죠. 대신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런 한풀로 한글로 좀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언어를 만들면 어떠냐. 그웹 언어긴 하지만은 웹 서버 스크립트 언어 형태를 갖고 있는 언어긴 하지만 이렇게 만들면은 뭐 이제 꼭 굳이 영문자 뭐 함수 외우고 이렇게 또 그거에 대한 함수가 뭐 하는 함수다 뭐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냥 한국말 쓰면 되죠. 한국말 한글 사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아주 소도 좀 이렇게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일단 저 오늘 강의 내용과 이제 어제 강의 내용이죠. 문법 1과 문법 2에 대해서 이제 이걸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가 지금 우리가 이제 어제 이제 한풀로 이그젬플 집을 풀면은 지금 여기 보면 1- 내용은 없어요. 2-3부터 날짜부터 되어 있는데 왜냐면 이 내용 자체가 앞서 있는 내용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뭐 편집기 통해서 열어보면은 뭐 꼭 Alt 플러스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아시겠죠? 뭐 메모장 열어서 이 파일을 불러드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어디죠? 이렇게 보내기입니까? 보내기가 아니고